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밥상이 오히려 여러분의 귀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육이 빠질까봐 매일 챙겨 먹는 삶은 달걀, 그리고 당뇨를 예방한다고 억지로 씹어 넘기는 까끌까끌한 현미밥. 사실 이 두 가지 음식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신장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누리신장내과 그리고 인공신장실에서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1살 박철수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침 식사도 절대 빠뜨리지 않으시고 방송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들을 열심히 챙겨 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과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고 아무리 자도 극심한 피로가 몰려와 덜컥 겁이 나셨던 것입니다. 신장은 망가져서 제 기능을 15% 이하로 잃어버릴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심코 씹어 삼키는 그 음식들이 10년 후 혹은 2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영상에서는 하늘이 주신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얻어가셔야 할 3가지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신장이 지금 소리 없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집에서 당장 거울을 보며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전조 증상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달걀과 현미밥이 왜 약해진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비싼 약이나 영양제 대신 매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대체 식품 1가지와 가장 안전한 조리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만 제대로 지켜주셔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신장의 수명을 훨씬 더 길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신장을 살려내는 그 기적 같은 음식이 무엇인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소리 없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 집에서 거울을 보며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늘이 주신 참으로 신성한 성전과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몸이 조용히 보내는 작은 신호에 정성껏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10년, 20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누리기 위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리는 2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당장 식탁 위에 차려진 밥과 반찬들을 아주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변기물 위에 거품이 유난히 많고 물을 2번이나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첫 소변에 약간의 옅은 거품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세탁기에 세제를 푼 것처럼 비누 거품이 두껍게 층을 이루어 쌓여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신장 안의 미세한 여과 필터인 사구체가 상처를 입어서 내 몸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면역력을 버텨야 할 귀한 영양분이 매일 아침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으니 아무리 잠을 자도 몸이 축 늘어지고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번째,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눈 주변이나 발목이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부어 있고 다리의 정강이뼈 앞쪽을 손가락으로 3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었을 때 푹 파인 자국이 원래의 상태로 빠르게 차오르지 않는다면 신장이 극도로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하지 못하면서 우리 몸속 피부 아래에 물이 고여 붙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짭짤하고 뜨끈한 찌개 국물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식습관이 더해지면 이러한 붓기는 몸을 천근만근 무겁게 만들며 더욱 고통스럽게 찾아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세수를 하시며 이 두 가지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하셨다면 오늘 하루만 유독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귀한 내 몸이 스스로를 살려달라고 보내는 너무나도 간절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초기에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식단을 관리하면 부처님의 크신 자비나 하늘의 따뜻한 은혜처럼 다시금 튼튼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침 거울 속 나의 모습이 이에 해당하여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앞서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검증된 의학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몸에서 느껴지신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 당연하게 차려 먹어왔던 밥상을 의학적인 눈으로 다시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건강을 지키려던 우리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과는 다르게 약해진 신장을 더욱 뼈저리게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늘 마주하는 그 아침 밥상 위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스럽게 짚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매일 아침 정성껏 챙겨 드시는 삶은 달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인 달걀을 꾸준히 드시는 것은 본래 아주 훌륭한 습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미세한 여과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고 분해되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소질소라는 찌꺼기가 신장에 아주 무서운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신장은 이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 맑고 시원하게 걸러내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져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신장에게는 매일 무심코 쏟아져 들어오는 고농도의 단백질 찌꺼기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의 얇은 필터에 거친 오물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여과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쌓여버린 요소질소는 결국 우리 몸의 맑은 피를 오염시키며 심각한 구토와 전신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요독증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크게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겠다고 매일 아침 억지로 씹어 삼키시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입니다. 겉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지 않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착한 식재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상처를 입고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이 거친 통곡물 속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인과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들이 오히려 치명적인 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져서 몸 밖으로 인 성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방치하면 우리 몸은 혈액 내부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이 주신 귀한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빼내어 혈액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단단해야 할 뼈는 속이 텅텅 비어버려서 길을 걷다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쉽게 으스러지는 심각한 골다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그 칼슘들이 심장 주변의 혈관에 딱딱하게 달라붙어 굳어버리면서 심장의 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강 방송을 보며 맹신했던 좋은 음식들이 나의 상처 입은 신장 상태와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뼈를 무너뜨리고 혈관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고 그에 꼭 맞는 안전한 음식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오랫동안
평안하게 지켜내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거운 달걀과 현미밥을 당장 대신하여 지쳐있는 내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면서도 몸에 꼭 필요한 기운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기적 같은 아침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무거운 달걀과 거친 현미밥을 대신하여 우리의 지친 신장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금 편안한 숨을 쉬게 해줄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첫 번째 대체 식품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고 소박한 채소인 양배추입니다. 보통 위장에만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 둥글고 순한 양배추가 도대체 어떻게 상처 입은 신장을 구하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매일 식탁에서 반찬을 선택할 때 가장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성분이 바로 앞서 짚어드린 칼륨과 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마치 대자연이 병든 인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축복처럼 이 두 가지 위험한 성분이 다른 채소들에 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적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양배추 속에는 피 속의 독한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신장의 미세한 여과 혈관들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감싸주는 비타민 K와 설포라판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거칠고 갈라진 피부에 순하고 부드러운 연고를 정성껏 펴 바르는 것처럼 매일 아침 양배추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밤새 쉼없이 고생한 신장의 여과망을 아주 평안하게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생명처럼 명심하셔야 할 아주 중요한 조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신장에 좋은 양배추라도 절대 날 것으로 그냥 드시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생즙을 내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목이 쉬어라 강조하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양배추 조리법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양배추를 어르신들이 약해진 치아로도 편안하게 씹어 넘기실 수 있도록 손가락 2마디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로 정성껏 썰어 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깊은 냄비에 맑은 물을 넉넉하게 붓고 불을 켜서 펄펄 끓인 다음 미리 썰어둔 양배추를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푹 데쳐주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 속에서 양배추가 부드럽게 익어가는 이 짧은 시간이 바로 양배추 속에 숨어있던 독성 물질들이 물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가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끓는 물에 푹 데쳐낸 양배추는 채반에 받쳐서 조심스럽게 건져내어 예쁜 접시에 담으시고 양배추를 끓여낸 그 노란 물은 미련 없이 전부 싱크대 하수구에 버리셔야 합니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채소를 끓인 물이 아깝다고 그 달큰한 국물을 들이마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국물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양배추에서 물로 빠져나온 독성 칼륨을 그대로 다시 내 몸속으로 들이마시는 참으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끓인 국물을 완전히 버리는 이 작은 수고로움 하나가 양배추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칼륨을 절반 가까이 확실하게 씻어내어 여러분의 귀한 신장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철통 같은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소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고 그 남은 물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이 귀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수많은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귀중한 비법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정성껏 설명해드린 이 데치기 비법과 국물 버리기 원칙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좋아요 버튼 하나가
유튜브의 거대한 알고리즘을 움직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캄캄한 절망 속에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지식을 널리 전달하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소화도 안 되고 신장을 꽉 막히게 하던 퍽퍽한 삶은 달걀 대신 끓는 물에 부드럽게 데쳐낸 따뜻한 양배추 한 접시를 식탁 중앙에 올려 보십시오. 천천히 씹을수록 입안에 가득 번져나오는 양배추의 은은하고 순탄한 단맛이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의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처럼 따스한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며 일해온 불쌍한 신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아침 휴식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해드린 따뜻한 양배추 한 접시가 신장의 겉을 감싸주는 부드러운 보호막이라면 이제 제가 공개할 두 번째 대체 식품은 상처 입고 굳어가는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 사이사이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기름칠을 해주는 그야말로 생명의 윤활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귀하게 여기셨던 들기름입니다. 사실 들기름은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양념을 넘어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천연의 신장,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뭉쳐진 거대한 혈관 덩어리와 같습니다. 신장이 나빠진다는 것은 이 정교한 혈관들이 염증으로 인해 붓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들기름 속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이 기적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 혈관 속에 쌓인 나쁜 기름때와 염증을 조용히 녹여내고 혈관 벽을 다시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가뭄에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에 촉촉한 단비가 내려 다시 생기가 도는 것처럼 들기름 한 숟가락은 여러분의 지친 신장 혈관에 맑은 피가 다시 원활하게 흐르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신장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키셔야 할 들기름 섭취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을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 들기름은 절대로 불 위에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열에 아주 취약하여 조금만 뜨거워져도 금방 산패되어 발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려다 오히려 몸속에 독소를 채우는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섭취 방법은 앞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정성껏 데쳐낸 양배추가 김이 한 김 식었을 때 그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가볍게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2배, 3배로 강력해집니다. 하루에 딱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과한 욕심은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니 매일 아침 정해진 양을 꾸준히 드시는 인내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소박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새 붓고 무거웠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신장이 다시 활기차게 노폐물을 걸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이 귀한 정보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고 신뢰가 가신다면 이 귀한 지식을 결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특히 매일 아침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선물처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만난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으며
그 선한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장을 보호할 채소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밥은 도대체 어떻게 바꾸어야 지쳐있는 신장의 숨통을 완전히 틔워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주는 양배추와 들기름이라는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생명줄처럼 의지하는 주식, 바로 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오히려 뼈를 깎아내고 심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는 현미가 몸에 좋고 흰쌀밥은 영양이 없는 찌꺼기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건강을 위해 억지로 거친 현미밥을 씹어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신장에게 현미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친 성벽이자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신장의 숨통을 완전히 틔워주고 다시금 몸속의 맑은 기운이 돌게 하는 기적의 주식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토록 멀리하고 경계했던 하얀 쌀밥입니다. 흰 쌀밥은 현미와 달리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인과 칼륨 성분이 아주 적게 들어 있습니다. 마치 거친 자갈밭을 걷다가 부드러운 비단길을 만나는 것처럼 흰 쌀밥은 지친 신장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영양을 흡수하고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미 속에 가득한 인성분은 신장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혈액 속에 쌓여 여러분의 단단한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결국 뼈는 수수깡처럼 약해지고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에 달라붙어 심장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신장을 위해 과감하게 현미를 내려놓으시고 순수한 흰 쌀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흰 쌀밥만 드시는 것보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돕고 혈압을 낮추어주는 하늘의 처방을 하나 더 더해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애군을 쫓고 몸을 보하는데 으뜸으로 치셨던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의 압력을 낮추어주는 천연의 혈압 조절제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높은 혈압 때문인데 마늘은 이 압력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신장 혈관이 터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마늘이 좋다고 생마늘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장에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드시 마늘을 찌거나 굽거나 혹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서 푹 익혀 드셔야 합니다. 익힌 마늘은 매운맛이 사라지고 부처님의 자비처럼 순하고 달큰한 맛으로 변하여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흰 쌀밥에 푹 익힌 마늘 두세 알을 곁들여 드시는 이 소박한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들으시면서 혹시 평소에 내가 알던 상식과 너무 달라서 당황하셨거나 혹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귀하고 소중한 의학 지식을 혼자서만 알고 계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심장 수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선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신장을 다시 세우고 한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유해 주시는 그 손길이 다시금 여러분께 건강과 장수의 축복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식단은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상처 입은 신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는 신장을 살리는 하루 일과표를 아주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성전과 같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순조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루의 흐름을 경건하게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71살 박철수 어르신께 직접 처방해드렸던 지친 신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하루 일과표를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는 단순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소중한 장기인 신장에게 휴식과 평온을 선물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와 함께 이 일과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 6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세상에 번지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아주 천천히 평온하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급하게 몸을 일으키면 밤새 낮아져 있던 혈압이 요동치며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침대에 잠시 앉아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으고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손과 발의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주물러 주십시오. 이때 거울을 보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눈 주변이나 발목의 부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6시 30분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는 정화의 물 한 잔 시간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물 한 컵, 대략 150ml를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지 마십시오. 물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고 3초 정도 기다린 뒤 아주 천천히 목을 타고 흐르게 하십시오. 급하게 마시는 물은 신장의 여과망에 갑작스러운 압력을 주어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내 몸의 하수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십시오. 아침 7시 30분 대망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공부한 하얀 쌀밥 한 공기와 끓는 물에 푹 데쳐서 칼륨을 씻어낸 양배추 한 접시, 그리고 그 위에 고소한 들기름 한 숟가락과 잘 익힌 마늘 두세 알을 정갈하게 올리십시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최소한 30번 이상 정성껏 씹으셔야 합니다. 턱을 움직여 음식을 잘게 부수는 저작 운동은 침 속에 섞인 소화 효소를 활성화하여 신장이 처리해야 할 대사 노폐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천천히 씹는 그 시간은 신장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오전 10시, 신장에게 주는 작은 상상과도 같은 간식 시간입니다. 이때는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착한 과일인 사과 반 개를 드십시오. 사과의 껍질에는 칼륨이 많으므로 반드시 껍질을 얇게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드셔야 합니다. 사과는 신장의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오후 12시 점심 식사는 신장의 피로를 덜어주는 하얀색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기름기가 없는 닭가슴살이나 신선한 생선살을 100g 정도 정갈하게 준비하여 드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찌개 국물을 좋아하지만 신장을 위해서는 국물은 절대 한 방울도 마시지 말고 건더기만 건져 드셔야 합니다. 소금과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어 신장이 짠맛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후 3시, 신장을 돕는 제2의 배설기관인 피부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아주 가볍게 산책을 하십시오. 팔을 크게 휘두르며 걷다 보면 몸에 기분 좋은 온기가 돌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땀을 통해 배출되는 노폐물은 신장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15%를 대신해 줍니다. 즉, 땀을 흘리는 산책은 지친 신장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를 믿고
이 일과표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 것은 스스로의 생명을 사랑하는 참으로 고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내용을 잠시 듣고 잊어버린다면 신장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나는 내일부터 신장을 위해 이 일과를 꼭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아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댓글 하나가 스스로에게 거는 강력한 암시가 되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의지를 댓글로 보여주십시오. 오후 6시, 저녁 식사는 아침보다 더 가볍고 순하게 준비하십시오. 흰 쌀밥과 데친 채소 위주로 소박하게 드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신장이 밤새 편히 쉴 수 있도록 음식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십시오. 밤 9시, 신장의 혈액 순환을 돕는 발 관리 시간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 정도 족욕을 하십시오. 발끝까지 몰려있던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고 온몸의 기혈이 순환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더욱 맑고 풍부해집니다. 밤 10시, 이제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편안한 자세로 누워 신장이 압박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일 아침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뜰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과표는 박철수 어르신이 단 3주 만에 신장의 붓기를 빼고 기력을 되찾으셨던 검증된 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어색할 수 있지만 부처님의 인내심으로 일주일만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알아채고 여러분에게 가벼운 컨디션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비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하는 이 소중한 일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과 하루 일과표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궁금증이 피어오르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올바른 확신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지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어르신과 신장 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5가지 핵심 질문을 모아 명쾌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답변들을 가슴 깊이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는 철통 같은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신장이 나쁘면 독소를 씻어내기 위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루에 3리터씩 마시면 신장이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여과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 과도한 물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재앙이 됩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없는 양의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정체되어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을 일으키거나 심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어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체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여러분이 어제 하루 동안 보셨던 소변의 양에 500ml 정도의 수분을 더해 마시는 것입니다. 물도 정성이 담긴 약처럼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아주 조금씩 나누어 드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 뜨끈한 곰탕이나 사골국을 한 그릇 들이켜면 신장에 보약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성스럽게 고아낸 고기, 국물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최고의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국물 요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기, 뼈를 오랫동안 고아내면
그 국물 속에 인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녹아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이 처리하지 못한 이는 혈액 속에 쌓여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신장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국물 요리와는 과감하게 작별을 고하셔야 합니다. 보약은 입에 달콤한 국물이 아니라 신장을 쉬게 해주는 담백하고 맑은 식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채소를 생으로 먹는 샐러드가 건강에 제일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으로는 신선한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것이 비타민 섭취에 최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장 환자에게 생채소는 칼륨 폭탄과도 같습니다. 토마토나 오이, 시금치 같은 채소를 생으로 드시면 그 속에 가득한 칼륨이 신장을 공격하여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소중한 채소를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양배추 조리법에서 강조해 드린 것처럼 모든 채소는 반드시 끓는 물에 푹 데쳐서 그 속에 든 칼륨을 물로 빼낸 뒤 건더기만 드셔야 합니다. 데치고 짜고 국물은 버리는 이 소박한 수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거룩한 예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칼륨 함량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바나나와 수박, 키위, 그리고 황제 과일이라 불리는 두리안은 칼륨 함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바나나 2개를 연달아 드시는 것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을 주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칼륨이 적은 사과나 베리류를 선택하시되 그마저도 아주 적은 양만 드셔야 합니다. 입의 즐거움보다 신장의 평온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알려주신 식단을 병행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흰 쌀밥과 데친 양배추, 그리고 들기름과 익힌 마늘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염증을 다스려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병원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이 식단을 병행하신다면 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답변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신장에 대한 오해를 모두 씻어내셨다면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일상의 습관들 중 신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가장 치명적인 대기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식습관 중 신장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대기 사항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단과 올바른 지식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정성껏 챙겨 드신다 해도 우리가 평생을 무심코 반복해온 치명적인 습관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신장의 회복은 한낱 허망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뜨거운 국물처럼 열정적인 민족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오래된 식문화 속에는 신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칼날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하고 신성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3가지 대기사항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당장 끊어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대기 행위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찌개와 국의 국물을 끝까지 마시는 습관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혹은 매콤하고 진한 전골의 국물을 시원하다며 들이키는 것은 약해진 신장에게는 사약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참으로 잔인한 행동입니다. 국물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금과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쉼없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고 있는데 그 뜨겁고 짠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는 것은 신장의 미세한 요과망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앞으로는 식탁 위에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신장에게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남기십시오. 두 번째, 대기 행위는 짭짤한 밥도둑이라 불리는 젓갈과 장아찌를 즐겨 드시는 습관입니다. 갓 지은 밥 위에 붉은 명란젓이나 오징어 젓갈 한 점을 올려 먹는 그 짧은 즐거움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젓갈들은 엄청난 양의 소금에 절여진 고염분, 식품의 결정체들입니다. 신장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은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짜게 드실수록 혈압은 치솟고 그 높은 압력은 신장의 연약한 모세혈관들을 하나하나 터뜨리게 됩니다. 신장의 평온한 안식을 위해 이제는 자극적인 짠맛 대신 제가 알려드린 들기름의 고소함과 잘 익힌 마늘의 은은한 달큰함에 맛을 붙여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대기 행위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습관적으로 드시는 독한 소염 진통제입니다. 어르신들은 몸 어딘가 통증이 오면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사서 상시 복용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정확한 처방 없이 남용하는 일부 소염 진통제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급격히 차단하여 단 일주일 만에도 멀쩡하던 신장을 급성 심부전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복병입니다. 몸의 통증을 잠시 잊으려다 신장이라는 생명의 뿌리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비극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신장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신중함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도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키고 계실 부모님이나 평소 젓갈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남편, 혹은 허리가 아프다며 매일 진통제를 달고 사는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그분들이 무지함 속에 소중한 신장을 잃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생명의 경고를 소중한 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이들의 노후를 병원 투석기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서 평온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구원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장을 무너뜨리는 어두운 습관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박철수 어르신이 어떻게 다시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마주할 희망찬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3주간 제가 처방해드린 신장 회복 식단과 일과표를 정성껏 지키신 박철수 어르신께서는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밝고 가벼운 모습이셨습니다. 발목을 꽉 누르고 있던 부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늘 무겁게 짓눌려 있던 피로감 대신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가득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의 여과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소변의 거품이 사라진 것을 보며 어르신께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안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 또한 의사로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기적은 어떤 대단한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과 스스로의 몸을 아끼는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깊은 절망 속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평생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는 상실감,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할까 봐 미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신비로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신장이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오늘 배운 식단을 통해 심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정성을 다해 관리한다면 우리 몸은 분명히 다시금 평온한 균형을 찾아갈 것입니다. 병을 얻었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몸이 잠시만 쉬어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수십 년을 묵묵히 버텨준 여러분의 신장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져야 몸의 혈액도 맑아지고 신장의 모세혈관들도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듯 여러분의 몸속에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거룩한 빛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부터 작은 기적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병은 때때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사느라 뒷전으로 밀려났던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십시오. 매일 아침 데친 양배추를 씹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꽃피우는 정성스러운 물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비록 그 과정이 때로는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겨울을 견디는 씨앗처럼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의 몸은 한결 가벼워진 컨디션과 맑아진 눈빛으로 그 정성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때로는 식단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맛있는 국물 요리와 고기를 즐기는데 나만 이 소박한 식단을 고집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한 입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하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하며 배우자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식단을 지키기 위해 젓가락을 움직이는 그 매 순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기도입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평온은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값진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우리의 신장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묵묵히 견뎌온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내일부터 마주할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신장을 지치게 하던 달걀과 현미밥, 그리고 짠 국물은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맑은 기운이 가득한 흰 쌀밥과 부드럽게 데쳐낸 양배추, 그리고 들기름의 고소한 향기와 잘 익은 마늘의 단맛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거실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건강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자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을 지키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 남현지는 여러분이 투석의 고통 없이 평온하고 튼튼하게 장수하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자리에서 든든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내일 아침 딱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이 늘 평안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꽃이 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신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더 귀하고 정직한 의학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들깨를 보약이라 믿고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한국인의 밥상에서 들깨는 빠질 수 없는 고소함의 상징이고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해주는 최고의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그 들깨 한 스푼이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직접 목격했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추운 겨울밤의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74살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어르신은 정성스럽게 끓인 뜨끈한 들깨 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계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국물 위에 어르신은 평소처럼 식탁 옆 가스레인지 불 가까이에 두었던 들깨가루 통을 꺼내셨습니다. 그 통 안에는 이미 공기와 만나 색이 거뭇하게 변하고 노란빛이 감도는 묵직한 들깨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어르신은 몸에 좋다는 생각에 그 들깨가루를 듬뿍 3숟가락이나 넣으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그 고소하고 진한 맛에 어르신은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셨죠. 하지만 행복했던 저녁 식사가 끝난 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르신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숨을 쉴 때마다 쑤슉거리는 거친 소리가 났고 웅크린 채 배를 움켜쥐어야만 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어르신의 다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부어 있다고만 생각했던 두 다리가 마치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살이 푹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몰랐고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린 모습에 어르신은 공포에 질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을 때 나타나는 급성 신부전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간신히 거실 바닥을 기어 나와 현관문을 손톱으로 긁으며 옆방에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살려달라는 힘겨운 목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고 아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습니다. 잠시 후 적막한 서울의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어르신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보호자분들은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응급실로 호출을 받고 내려갔을 때 최 어르신의 상태는 정말 위독했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수십 배나 넘어선 상태였죠. 응급처치를 마친 후 제가 회복실에서 정신을 차린 어르신과 보호자분께 처음으로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댁에 있는 그 들깨가루 통을 어디에 두셨고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가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들깨가 산패라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몸의 간과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최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도 이와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들깨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영양제가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가족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수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누리 신장내과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건강을 지켜드리고 있는 남현진 전문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며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신장 기능이 무너져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들깨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콩팥이 어떻게 혈액을 걸러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깨가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콩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혈액을 거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정밀한 여과장치입니다. 이 여과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혈액 자체가 끈적이지 않고 맑아야 하며 혈관 통로가 깨끗하게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들깨에는 바로 이 혈관을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적의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푸른 생선의 대명사인 고등어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깨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오메가, 3인 알파, 리놀렌산의 함량을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들깨 속의 오메가3 성분은 고등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0배 이상이나 높게 들어 있습니다. 40배라는 숫자는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천연 식재료 중 가히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깨가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5가지 기적 같은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혈관 청소부 역할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배출시킵니다. 마치 오래된 배수관에 쌓인 찌꺼기를 강력한 수압으로 밀어내어 청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전 생성을 막아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두 번째는 뇌세포를 깨우는 등불 역할입니다. 들깨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는 이유는 이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꺼져가는 뇌세포의 전구에 다시 불을 밝히듯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노안과 실명을 막는 눈의 보호막입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가 황반변성입니다. 들깨의 영양 성분은 망막의 세포 산화를 막아 시력을 보호하고 눈의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눈동자에 맑은 보호 렌즈를 씌운 것처럼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피부 재생의 열쇠입니다. 들깨에 가득한 비타민 E와 감마 토코페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노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만듭니다. 안에서부터 피부를 팽팽하게 채워주어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광택을 선물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의 방패인 면역체계 강화입니다. 들깨 속 셀레늄은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의 군대인 T세포가 즉각 반응하여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들깨는 우리 몸 전체를 아우르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왜 최어르신에게는 이 좋은 성분이 독이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들깨가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대기 징후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들깨가 우리 몸에 기적 같은 효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 중 한 분인 69살,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주방에 있는 식재료 하나도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 지독한 알뜰함이 어르신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 어르신이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얼굴이 노랗게 뜨는 황달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어르신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고 간에서는 이미 좋지 않은 종양세포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술 한 방울 드시지 않고 건강식만 챙기셨다는 어르신은 결과 앞에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꼼꼼히 역추적하다가 발견한 범인은 바로 주방 싱크대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들깨가루 통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작년 겨울에 사두었던 들깨가루가 아까워서 해를 넘긴 봄까지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뚜껑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찌든 냄새가 났지만 어르신은 들깨 원래의 고소한 냄새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산패된 들깨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무서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들깨에는 앞서 말씀드린 오메가3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혈관을 맑게 해주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화학적으로는 산패라고 부르는데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 지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끈적끈적한 NH2의 등과 같이 변해버립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혈관 벽에 달라붙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으로 전달됩니다. 간세포의 막을 직접 공격하여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간은 원래 독소를 해독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들깨에서 발생한 이 강력한 산패 독소는 오히려 간의 해독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간암을 유발하고 종양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전이를 가속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르신은 몸을 살리겠다고 드신 들깨가루가 사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을 파괴하는 발암물질을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고 계셨던 셈입니다. 여러분 흔히 식당 테이블 위에 뚜껑도 없이 방치된 들깨가루 보신 적 있으시죠? 수많은 사람이 오가며 열어보고 공기 중에 노출된 지 며칠 혹은 몇 달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 가루가 여러분의 국물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이미 음식이 아니라 시한폭탄입니다. 기름이 찌든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이미 들깨가 죽었다는 신호입니다. 죽은 들깨는 여러분의 몸속 세포도 함께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은 젊은 시절 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약간의 산패 독소를 스스로 해독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한번 망가진 간세포는 다시 되돌리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저 조금 피곤한 줄로만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인 황달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식재료의 배신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산패된 들깨가루의 위험성을 모르고 건강을 해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들깨가루 통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눅눅하거나 찌든 냄새가 난다면 망설임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들깨 보관법과 먹는 법에 대한 핵심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종 모양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 남현진 전문의가 전해드리는 생명과도 같은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어르신의 간 건강 이야기만으로도 들깨가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들깨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또 다른 치명적인 대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조합 중 하나인 들깨 칼국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살 강어르신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왜 들깨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이 만나면 우리 콩팥에 재앙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특히 입맛이 아주 토속적이셨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별미는 바로 시장통에서 파는 걸쭉하고 진한 들깨 칼국수였지요. 고소한 들깨 국물에 쫄깃한 밀가루 면을 한 그릇 비워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깨는 몸에 좋은 보약이니 많이 먹을수록 혈관에 좋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두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 신발조차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바라본 강어르신의 콩팥 상태는 마치 거대한 진흙탕이 되어버린 정수 필터와 같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 다발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지표로 측정하는데 이 수치는 우리 콩팥이 얼마나 깨끗하게 피를 걸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강어르신이 즐겨 드셨던 들깨 칼국수는 이 사구체 여과장치에 치명적인 독을 부어 넣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먼저 칼국수의 주성분인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흰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혈액 내 인슐린 수치가 요동치고 혈액은 설탕물처럼 끈적해져 사구체의 미세한 여과막에 달라붙습니다. 여기에 칼국수 특유의 높은 나트륨 함량이 더해지면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과도한 소금기는 혈압을 높여 콩팥의 미세혈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필터의 구멍을 강제로 넓히거나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단백뇨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아주 정밀하고 비싼 RO 방식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맑은 물만 통과시켜야 하는 이 고급 필터에 강 어르신처럼 매일같이 걸쭉한 밀가루 풀과 짠 소금물, 그리고 산패되기 쉬운 들깨, 기름이 뒤섞인 국물을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필터가 어떻게든 버텨보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한 구멍들이 진흙탕 같은 노폐물로 꽉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구체 경화증이며 결국 신장이 말라붙고 비틀어지는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들깨의 풍부한 칼륨 성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고마운 존재지만 강어르신처럼 이미 필터가 막히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근육에 전기 신호 오류를 일으켜 부정맥이나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 입장에서 들깨 칼국수는 고소한 보약이 아니라 필터를 마비시키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강 어르신은 들깨가루가 혈관 청소부라는 말만 믿고 짠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지만 정작 그 국물 속 나트륨과 밀가루의 독성이 들깨의 좋은 성분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선택한 음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천천히 말려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들깨의 기적 같은 효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강어르신처럼 들깨 칼국수를 보약이라 여기며 자주 드시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혹은 국물까지 싹 비우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들깨를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는지 혹은 어떤 음식과 같이 드실 때 가장 맛이 좋다고 느끼시는지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진솔한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우리 모두의 백세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나눔이 됩니다.
앞서 들깨 칼국수와 같은 잘못된 음식 궁합이 어떻게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들깨가루뿐만 아니라 들기름 역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살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장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금만 음식을 잘못 드셔도 설사를 자주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으로부터 들기름이 혈관을 매끄럽게 해주고 장의 염증을 잡아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게 되셨지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믿고 설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들기름을 매일 아침생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어르신은 심한 탈수와 함께 눈앞이 핑글핑글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어르신의 상태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급성 신손상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기본적으로 장 운동을 촉진하는 윤장작용, 즉 천연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이 이미 예민해져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기름진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가면 장의 흡수 능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장 점막은 수분을 흡수하는 대신 오히려 기름의 높은 삼투압에 의해 몸속의 수분을 장관 내로 더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설사를 악화시키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여 몸속의 수분을 단시간에 고갈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는 점입니다. 설사가 심해지면 칼륨과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전해질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은 이 전해질의 전기 신호에 의해 박동하는데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엔진 체인이 끊어진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특히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이러한 탈수는 치명적입니다. 피가 끈적해져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장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급성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고 믿는 기름이 장내 환경을 망가뜨리고 수분 흡수를 방해할 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멈추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단순히 설사를 고치려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장을 멈추게 하고 심장 근육을 지치게 만드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금방 회복될 탈수도 어르신들에게는 곧바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신장병, 즉 신부전증 3단계나 4단계에 접어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은 신장의 필터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들깨의 풍부한 칼륨은 그 자체로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독약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신부전 환자는 칼륨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여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예고 없이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며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너무나 어려운 장기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장이 약하거나 이미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들깨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적의 영양제일지 모르나 이미 신장이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소중한 경고입니다.
주위 동료분들이나 경로당 식구분들 중에서 몸에 좋다고 들기름을 무작정 권하거나 설사할 때 들기름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다시는 밥어르신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들깨가 자칫하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들깨를 아예 드시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큰 오해입니다. 들깨는 어떤 재료와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을 살리는 천하무적의 보약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기적의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생명력을 품은 미역과 들깨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우리 몸속의 뼈를 튼튼하게 세우는 뼈의 건축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미역과 들깨를 추천하는 데는 아주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에는 노폐물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의 인수치가 조절되지 않아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때 미역 속에 풍부한 알긴산 성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긴산은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이나 독소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산패된 기름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것을 이 미역이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들깨의 오메가3이 합쳐지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되기가 매우 까다로운 영양소 중 하나인데 들깨의 양질의 지방 성분이 칼슘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즉, 미역이 뼈를 만드는 원료인 칼슘을 공급하면 들깨가 그 칼슘이 뼈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돕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50살 이후의 중장년층 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들깨 미역국은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훌륭한 천연 처방전이 됩니다. 이제 이 좋은 성분들을 파괴하지 않고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요리 비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미역국을 끓일 때 처음부터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으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매우 낮아서 가열하는 순간 즉시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좋은 성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역만으로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셔야 합니다. 이때 마늘을 약간 넣으면 들깨의 비린 맛을 잡고 항균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국이 다 끓고 불을 끄기 직전 혹은 불을 끈 상태에서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들깨가루를 고르실 때는 껍질을 벗긴 계피가루보다는 거칠더라도 껍질째 갈아낸 전립가루를 쓰시는 것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하면 들깨의 오메가3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요리 순서 하나를 바꾸는 정성이 여러분의 콩팥과 뼈를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요리하실 때 이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밥상은 독상이 아니라 보약상으로 바뀝니다. 특히 50살이 넘으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들깨 미역국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를 알차게 채워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에게도 신장 수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내일부터 당장 식단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뼈 마디마디가 튼튼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들깨와 미역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100세까지 튼튼한 뼈로 활기차게 걸어 다니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역과 들깨의 만남이 여러분의 뼈를 세우는 건축가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여러분의 지친 위장을 포근하게 감싸줄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바로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와 들깨의 만남이지요. 저는 이 조합을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지키는 위장의 방패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과 뼈뿐만 아니라 음식을 받아들이는 첫 관문인 위장막도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감자와 들깨가 만나면 그 어떤 위장약보다 훌륭한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감자를 들깨와 함께 추천하는 과학적인 이유는 감자 속에 풍부한 펙틴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은 위점막에 아주 얇고 튼튼한 보호막을 형성하여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위벽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평소 속쓰림으로 고생하시거나 만성 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에게 감자는 신이 내린 선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들깨의 풍부한 리놀렌산이 더해지면 위장막의 혈액순환을 돕고 상처난 점막의 재생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위장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독소를 배출하여 신장이 할 일을 미리 덜어주는 아주 효자 같은 조합인 셈이지요. 이제 이 위장의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자를 고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무서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싹뿐만 아니라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역시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천연 독소는 치명적인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매끈하고 단단하며 노란빛이 도는 신선한 감자를 준비해 주십시오. 요리를 하실 때는 감자와 들깨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자 하나를 썰어 넣는다면 들깨가루도 큰 한 숟가락을 준비하시는 식입니다. 감자를 먼저 맑은 물에 삶거나 국으로 끓여서 충분히 익히신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들깨가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자의 전분이 들깨의 고소한 성분을 붙잡아 위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고 약간의 소금 간만 하셔도 충분히 깊고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위장이 편안해야 영양소가 혈액으로 잘 전달되고 그래야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도 맑은 피를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따뜻한 들깨 감자국이나 감자 범벅을 드시면 밤새 지친 위장을 달래고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0살 이후에는 위장의 두께가 젊을 때의 절반 가까이 얇아진다고 하니 이 부드러운 조합으로 여러분의 속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깨와 감자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지혜는 제가 드린 말씀보다 여러분의 주방 속에 더 많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감자와 들깨를 어떻게 활용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재료를 더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만의 꿀팁이나 우리 집만의 특별한 들깨 요리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작은 지혜라도 서로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소중한 이웃들의 위장과 콩팥을 지키는 따뜻한 사랑이 됩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도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을 보며 함께 배우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시작입니다. 뼈를 세우는 미역과 위장을 보호하는 감자에 이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맑게 깨워줄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산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표고버섯과 들깨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막힌 혈관을 뚫고 뇌세포를 살리는 통뇌의 보약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콜레스테롤로 막히면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이때 표고버섯과 들깨가 만나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만리밭까지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표고버섯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에리타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에리타데닌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특히 혈관벽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는 가장 고집세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선택적으로 찾아내어 녹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깨의 레시틴 성분이 합쳐지면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레시틴은 뇌 신경세포의 막을 튼튼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하여 끊어진 뇌 회로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즉, 표고버섯이 혈관 고속도로의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면 들깨가 그 길 위로 신선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격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혈관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점도를 낮춰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 뇌 조직의 염증을 억제하고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세포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느끼던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고 사고가 명확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미각세포가 둔해지면서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해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표고버섯은 천연 조미료 성분인 구안일산이 풍부하여 들깨의 고소함과 만났을 때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풍미를 자랑합니다. 입맛이 살아나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그래야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도 힘을 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위장과 뼈를 튼튼하게 했다면 이제는 이 기적의 식단으로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머릿속을 맑게 청소해줄 표고버섯 들깨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린 표고버섯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들깨와 함께 먹을 때 칼슘 흡수율을 더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충분히 불린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팬에 아주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들기름에 볶지 마시고 표고버섯 불린 물을 아주 조금만 부어 수분으로 볶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이 익어갈 때쯤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살짝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가열 시간이 길어지면 들깨의 좋은 성분은 파괴되고 표고버섯의 향도 날아갑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들깨가루를 넣어 잔열로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간장 한 숟가락과 올리고당 조금만 넣으시면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밥 한 그릇은 뚝딱 비우실 수 있는 명품 반찬이 됩니다. 입맛이 없던 분들도 이 고소한 향을 맡으면 침샘이 자극되어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콩팥이 건강한 100세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명석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맑아야 콩팥이 지치지 않고 머리가 맑아야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조합은 혈관 속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가장 똑똑한 식사법입니다. 50살 이후에는 뇌 혈류량이 매년 조금씩 감소한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주방으로 가서 표고버섯과 들깨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선명한 정신으로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누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는 여러분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맑은 정신과 튼튼한 몸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표고버섯과 들깨의 효능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드리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던 67살 한 어르신의 기적 같은 변화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만성 피로와 심한 어지럼증 그리고 높은 고지혈증 수치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겨워 하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서 외출하는 것조차 겁이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지요. 검사 결과 어르신의 혈액은 이미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인해 매우 끈적해진 상태였고 혈관 곳곳에 노폐물이 쌓여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 또한 경계선에 있어 조금만 더 방치했다면 평생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어르신은 그동안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수없이 챙겨 드셨지만 정작 주방에서는 산패된 들기름과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잘못을 범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에게 당장 주방에 있는 오래된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드린 표고버섯과 들깨를 활용한 식단, 그리고 미역과 감자를 곁들인 올바른 조리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은 저와의 약속을 믿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얹은 건강한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석 달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검사실을 찾은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저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높았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끈적했던 혈액이 마치 맑은 샘물처럼 깨끗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계선에 있던 신장 여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콩팥이 다시 활력을 되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어르신의 일상에 있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정신이 맑아지니 어르신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산책도 힘들어 하셨지만 이제는 매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즐겁게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진료실 의자에 겨우 앉아 계셨던 분이 이제는 장미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여러분, 한 어르신의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어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수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 들깨를 올바르게 먹는 법을 배우고 실천한 그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무너졌던 건강을 다시 세우는 거대한 팹 마오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반대로 올바른 정보와 실천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한 어르신처럼 몸에 좋은 들깨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며 소중한 건강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석 달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의 혈액이 새롭게 바뀌고 세포가 재생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들깨 한 숟가락의 올바른 실천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뇌를 깨우며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아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어르신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정직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한 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이제 희망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몸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의 두 다리입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근처를 꾹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푹 패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콩팥이 수분과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생기는 부종입니다. 혈액 속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혈관 내의 압력이 떨어지고 수분이 조직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얼굴과 눈 주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눈 주변이 붕어처럼 퉁퉁 부어 있거나 얼굴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콩팥 기능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눈꺼풀 아래의 부종은 신장 건강을 나타내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콩팥이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이 얼굴 근처의 얇은 피부 조직에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확인 장소는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의 소변에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를 단백뇨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콩팥의 망가진 필터를 뚫고 그대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마치 촘촘한 정수기 필터에 구멍이 뚫려 알갱이가 섞여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색이 콜라처럼 어둡거나 붉은 빛을 띈다면 이미 사구체에 심각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몸이 몹시 가렵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콩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혈액 속에 배출되지 못한 인성분과 요독소들이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이유 없는 빈혈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끼신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무심코 넘기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최어르신이나 이 어르신처럼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들깨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는 보관이 곧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발암물질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미리 갈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들깨는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드는 순간부터 산소와 다 산패가 시작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드실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갈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빛과 열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들깨가루를 투명한 용기에 담아 주방 조리대 근처에 두는 것은 들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빛이 차단되는 불투명한 유리 용기나 검은색 봉투에 담아 보관하십시오. 가장 좋은 장소는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영하의 온도에서는 산패 속도가 급격히 늦춰지기 때문에 들깨의 신선한 오메가3 성분을 가장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깨를 고르실 때는 냄새를 꼭 확인하십시오. 고소한 향을 넘어 찌든 기름 냄새나 눅눅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변질된 것입니다. 신선한 들깨는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나며 씹었을 때 입안 가득 맑은 고소함이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보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을 암과 신부전으로부터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들깨가루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종착지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들깨가 우리 몸의 기적의 보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하는 그 경계에 대해 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식탁 위에 올렸던 들깨 한 숟가락이 누군가에게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뇌를 깨우는 생명의 밧줄이 되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콩팥을 멈추게 하는 눈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지식의 부재로 인해 고통받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지난 세월은 그 자체로 충분히 위대합니다. 이제 그 결실을 누려야 할 시기에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 소리를 들으며 남은 생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투석실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콩팥의 필터는 잠시 멈추었을지라도 올바른 식단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지혜를 하나씩 실천하며 내일의 희망을 다시 요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이 붓고 거품이 생기는 그 작은 외침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표고버섯과 미역, 그리고 감자와의 올바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주방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약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이 아닌 환희가 되려면 반드시 정확한 건강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맑은 정신으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는 여러분의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주방으로 가셔서 오래된 들기름을 정리하고 신선한 들깨를 마주하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웃음꽃으로 가득하고 콩팥과 뇌가 모두 건강한 축복의 날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더 귀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